안녕하세요. 바른 몸을 만드는 통증 치료를 하는 의사 닥터 번입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3가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근육과 근막에서 생기는 근육통, 두 번째, 허리 디스크, 세 번째,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고 있고 일상생활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허리에 좋지 않은 나쁜 자세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으로 근육통, 디스크 협착증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허리에 좋지 않은 나쁜 자세나 활동으로 가장 흔한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허리에 나쁘게 작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자세입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등이 둥글게 말린 상태로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요추는 정상적으로 앞쪽으로 조금 들어간 C자형 배열을 유지할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요추의 안정적인 C자형 배열이 무너지고 반대로 뒤로 불룩한 상태가 됩니다. 요추가 이런 모양이 될 때 허리 근육과 디스크는 힘들어집니다. 허리 근육과 디스크가 지나치게 압박되고 이로 인하여 허리 통증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나쁜 자세입니다. 장시간 서 있는 자세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 근육이 계속 수축해서 우리 몸이 중력에 의해 앞으로 쓰러지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이렇게 허리 근육이 계속해서 중력에 저항해서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나쁜 자세입니다. 목이 앞으로 쭉 빠져나오고 턱을 앞으로 내민 자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상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북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상부 척추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상부 척추의 영향으로 하부 척추에 해당하는 요추 역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무너지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쁜 자세입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주무시는 경우입니다. 이때 허리가 밤새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주무시면 허리 근육이 밤새 계속해서 긴장하게 되어 아침에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나쁜 자세나 활동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들의 허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습관적으로 나쁜 자세가 반복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근육과 근막입니다. 근육과 근막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근막은 말 그대로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과 근막으로 인하여 근육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허리 주변에만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근육통은 2주 이내 자연 치유됩니다. 하지만 근육통이어도 근막과 같이 문제가 생기면서 석 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근육통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었는데 점차로 척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만성 질환으로 진행하게 될 수 있어서 이때부터는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쁜 자세나 과도한 활동으로 근육에 무리가 가면 말씀드린 대로 근육과 근막이 지나치게 긴장되는데 이때 척추 디스크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압박됩니다. 그러면 척추 디스크나 인대, 후관절 같은 척추 구조물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 손상이 수개월, 수년 쌓이면서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근육과 근막의 긴장에서 시작한 단순한 근육통이 나중에는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과 허리 디스크, 협착증은 서로 동떨어진 별개의 질병이 아니라 같은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척추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 디스크는 30에서 50대, 특히 육체활동을 많이 하시는 남성에서 잘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가 저린 증상이 같이 있다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걷거나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상,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서 잘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60에서 70대 여성분들에게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이 발생하는데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척추와 인대가 약해지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50에서 70대 흔하게 발병합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디스크와는 달리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불편하여서 걷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착증은 서 있거나 걷기를 힘들어하시고 앉아서 쉬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계속 걷지를 못하시고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시게 됩니다. 디스크는 이와 달리 오래 앉아 있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지금까지 근육통, 디스크, 협착증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허리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상태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육과 근막의 긴장이 근육통, 척추 디스크, 협착증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평소 스트레칭과 무리가 되지 않는 강도의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걷기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의 앞부분에 말씀드린 나쁜 자세를 피하시는 것이 허리 통증에서 회복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자가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치료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허리 건강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